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만들었는데 이 별자리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육안으로 볼 적에 여기에는 이거 갖다 6등급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별의 밝기가 6등급으로 나누어져 돼 있어요. 별의 크기가.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별을 갖다 이렇게 스타라고 빼죽하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부분 갖다 이제 뭐냐면 옛날 고구려 천문도에 보면은 그 토송이라는 별 있잖아요. 토송이 둥글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미스테리하다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기법을 갖다가 왜 했냐면 500년밖에 이거 돌에 새긴 거는 가지 않거든요. 근데 입사를 한 거는 은이나 금을 갖다 파서 꼈기 때문에 부식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은 몇천 년이 지나도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 이것을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먼저 천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땅에 관한 것도 작성을 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윤도라고 그래가지고 5,500자가 들어가죠. 글자가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의 관상감에서 쓰던 건데 한 180년 전에 이제 기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5,500자 갖다 심을 적에 하루에 한 10자 정도 심어요. 근데 5,500자면 550일한테 100일 심어도 550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2개에서 4년 시간을 해서 작업을 맞춰놨어요. 근데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하나가 있는데 입사기법은 이제 제가 지금 저 앞에 작업을 한 것 중에 이제 칠지도라는 칼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일본의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자료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 다 일본에 있는 거 다 보고 이제 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 그 우리나라의 위치가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계속 임나 일본부라는 거 다 하고 있고 지금 북쪽에서는 중국이 동북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가운데 몰려있는 상태인데 칠지도 안에 그런 엄청난 게 들어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일본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죠. 근데 그 칼날에 새겨져 있는 칠지도의 명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기법으로 돼 있어. 입사기법. 고대 시대에 해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출처를 조사하니까 지금부터 369년 기원. 그러니까 지금도 1650년 전에 이미 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거죠. 근데 그 칼날을 갖다 일본에 이선옥감이 신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사도 아니고 신궁이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그 칼을 발굴할 적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뭐냐면 1860년도 정도 150년 전에 일본은 이제 그 큰 변혁이 일어나죠. 뭐냐면 일본의 이제 그 메이지 명치 유신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명치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때 천황을 다시 용립하는 세력이 나오잖아. 그럴 적에 천황의 권위를 갖다 세울 적에 과연 어떻게 세우느냐 할 적에 그 궁을 지키는 궁사가 정관우라는 사람, 일본 사람이 전설 속에 내려오는 칼이 있거든요. 그게 묻혀 있는 걸 갖다 1700년 동안 계속 묻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그 사람은 생각할 때 그걸 꺼내서 일본 천황의 손에다 쥐어주면 신권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발굴해서 꺼냈는데 거기에 있는 새겨져 있는 글씨가 이 지금 이제 그 일본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이 글씨가 입사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1600년이 넘으니까 다 삭아버리잖아요. 칼날은 이게 쇠로 돼 있으니까 위에. 근데 그 안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황금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삭질 않으니까 입사기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역사 왜곡을 일본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문이 이런 걸 정확히 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교육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두 가지죠. 하나는 입사기법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칠지도가 살아있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역사 왜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감출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즘 세대는 한자를 잘 모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여기 한자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자주 뽑아놔서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칠지도 양날의 이제 칼 양날이거든요. 이게 이제 칠지도 이제 원본이에요. 이제 칠지도 본을 갖다 이제 만드는데 이 가지가 7개 달렸다 해서 이제 칠지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칼날에 이제 글씨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근데 지금은 부식이 돼가지고 새도막으로 부러져 있어요. 일본에서. 근데 이건 철저하게 보여주질 않아요. 일본에서 감추고.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 내용 중에 보면 한자를 갖다 읽으시니까 이 묘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네모다란 부분은 없어진 부분이에요. 결락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보시면 앞에 태자가 있고 4년 10몇월 16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글자가 없어요. 만든 날짜가 없어요. 그 다음에 16일 연월 일시가 있고 그 다음에 병호라고 돼 있잖아요. 병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밤 12시 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정의 반대. 여기서는 시간이 자정의 반대면 정오가 돼. 병호가 되는데 이건 낮 12시를 얘기를 해요. 근데 낮 12시가 되니까 당연히 정양이 되죠. 해가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 양기를 갖다가 최고도로 양기라도 얻어가지고 그때 제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00년 하고 네모 있고 100년 철이거든요. 100번을 단련한 철로 만든 가지가 7개는 칠지도. 벽 100병, 능이 100명을 상대하고도 남을 칼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의공공구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 의공공은 의자는 마땅할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후왕한테 줄만하다. 그러니까 후왕이라고 해서 칭한 거는 일본 왕을 갖다 후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후자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한 단 내려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면 제후를 갖다 다닐 때 제후를 말한 거죠, 후왕이라고. 그래서 후왕한테 줄만하다 써 있죠. 그 다음에 점점점점 뒤에 작자. 만든 사람 이름인데 없어. 거기에.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선세일의 미유. 이 전에는 이렇게 생긴 칼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보면 백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삼국 중에서요. 백제라는 말이 나오고, 백제 무슨 세 시절에. 이것도 백제 무슨 왕 시절인데 안 나와 있어. 그리고 기생성원. 기생이라는 건 백제의 이름, 왕 이름 중에 기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칭하는 거죠. 그리고 성음이 되는 거는 백제 왕들의 급존칭이에요. 성수는 엄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위, 누구누구를 위해서 외왕, 옛날에 외라고 그랬으니까 일본은 외라고 그랬으니까 외왕지, 지레는 이름을 가진 외왕을 위해서 제조했다. 이렇게만. 그 다음에 점점점 세대 있잖아요. 이것도 없는데 요즘에는 시절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엑스레이 투시가 다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글자는 전시후세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시후세는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줄 적에 후세에 널리 전하거나. 그럼 이 글맥으로 보면은 일본 왕보고 후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칼이라는 명칭은 뭐냐면 이게 무기잖아요. 무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항상 가사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황실에도 항상 기사작이 내리잖아요. 똑같이. 그 윗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이거.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천황한테 바쳤다고 써 있어요. 그것도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일본서기에 써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입사기법이 안 돼서 있었으면은 전부 다 그대로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입사기법을 써가지고 황금 글씨를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지금 밝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만들기 위한 제일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물건을 갖다 전번에 제작을 한 거예요.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 만들 적에 그런 것 때문에 작품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제작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고려시대 유물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어디냐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욕 미술관에서 빌려왔어요. 우리 건. 그래서 그거 빌려왔는데 그 빌려올 줄 쉽지 않게 빌려오죠. 그게. 엄청난 대가를 주고 빌려와야 되는데 우리 건데도 빌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쪽에서는 보스턴에서는 절대로 줄 리가 없죠. 자기네가 유물로 가지고 있죠. 미국이란 나라. 근데 그것을 갖다 보험 수가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져오는데 그것이 거기서 얼마냐면 60억이 나와요. 주전자 하나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그런 것을 가치를 더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우리 유물에 대해서. 그것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황금 색깔이 나죠. 근데 이것이 1000년 전에 제작을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요번에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 국보들하고 같이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걸 메인으로 잡았어. 다른 그 국보들보다는 리움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기록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옛날에 고려시대 왕이 외국에 사신이 오면은 수를 내리잖아요. 어주를 내리잖아요. 그때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금속 조각장으로 이거 갖다 재현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게 이것은 뭐냐면 고려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꽃 부분이잖아요. 이게 주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손으로 벗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조각으로 해서 벗겨내는데 이걸 넣었다 뺐다 수없이 하면서 그 잎사구로 갖다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찢어지면서 나오죠. 근데 그 기법은 조선시대에 거의 없어요. 고려시대에 그게 나오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드물게 나오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조개를 갖다가 넣었다 뺐다 한다는 게 무슨? 근데 그런 건 뭐냐? 처음엔 이게 방자로해서 이제 은을 갖다 방자에서 올리면은 동그랗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문양을 그려가지고 처음엔 바깥에서 치죠 이제. 그러면 안으로 함몰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쪽에서 다시 또 쳐내야 돼. 그냥 안 바깥으로 계속 쳐내면서 그 잎사구 하나 딱 잎사구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도들색임이라고 해요. 도드라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법은 아주 특이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지금 재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문양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그쪽을 제가 가서 다 보고 찍고 사진을 찍고 가져야 되는데 요번에 리움에서 빌려올 쪽에도 이걸 갖다 제가 리움에서 도록을 찍을 쪽에도 그쪽 이제 보스턴 쪽에서 각도를 앵글을 몇 도 이상 못 주라고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국보로 지정되면 한 2배 반은 올 거예요. 가격이 150억 정도가 나주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전번에 국립박물관에 왔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물들. 근데 빌려온 거지 그때도 이게. 근데 이거 같이 뭐하고 나왔냐? 일본에 몽유도온도 있잖아요. 그거 같이 왔어요. 근데 몽유도온도를 갖다 일본 애들이 진품을 하루만 하루만 보여주고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가품을 갖다 전시해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갖다가 만들려고 그랬죠. 이건 모든 자료가 없으니까 그때 국립박물관에 전시할 때 이제 그때 6시가 되면 자동으로 거기는 전부 세품이 돼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박물관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죠. 이제 문화재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가 좀 봐야 되겠다, 자료를. 근데 자기네도 난감하죠. 왜냐면 자기네가 설치한 게 아니고 미국에 와서 설치했다는 거죠. 못 만지게. 그러니까 유리 바깥에서 찍자.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네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이걸 꼭 재현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6시 딱 끝나고 나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국보들이 다 모여있었어요. 1시간 동안 이걸 찍은 거지, 바깥에서. 근데 유리 바깥에서 찍기 때문에 이제 좀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 안에 문양 들어가는 건 다 찍었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전에는 종이 한 장밖에 딱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사진 한 장밖에. 근데 이게 나가 있는지도 몰랐었죠. 근데 왜 이런 부분이 제가 하면서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전기나 기계나 이런 것이 발달돼서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틀을 갖다 얼마든지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전기로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 물을 부어가지고 이 하나 갖다 은을 갖다 판을 갖다 만든 금판, 은판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부 다 손으로 때려서 전부 늘려 있고. 그럼 이거 하나 만드는 데만 판 늘리는 데만 몇 개월 걸려. 계속 불속이 들어가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0.7mm 정도까지 늘리는 거예요. 얇게. 근데 골고루 늘려서 크기가 한 이만한 거 갖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조금 불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우그려지는데 그 방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형태를 KBS에서 가서 저걸 찍으려고 진품이 아니고 가품을 보여주는 일본.
있잖아. 싫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다 뽑는 거야.